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6월 6일인데요. 조선일보에 양상훈 주필, 이분이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올해로 30년 돼가는 수십수백만 북주민 아사, 일제 때도 없던 일. 그 시기 북정권은 세계 최대 김시모 구현처, 북에 가 발전 찬양한 문, 탈북민에게 그 개변해보라.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먼저 이분이 써놓은 그 내용을 대략 한번 읽어보죠.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참화를 당했다. 그런데 대규모 참화 중에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5년 내지는 또 96년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은 실은 1994년 봄에 갑자기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도 여러 보았다. 이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인류사에 기록될 대기경이다. 이 여파로 주민 대탈주와 세계사에 찾기 힘든 북한 여성 집단 인신매매가 벌어졌다. 민족 최대의 참화 수치라고 해도 가정이 아니다. 북한 대량 아사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를 보시길 권한다. 스탈린 시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다룬 영화인데 여러 면에서 북한 기근과 닮았다. 제 나라 국민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 모스크바에서는 매일 파티가 벌어진다. 공산당은 국민 살리기가 아니라 정보 통제, 보도 통제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필자는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했다. 아이들이 인육을 먹는 것 같은 장면 앞에서 TV를 껐다.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북한도 도처에서 인육을 먹었다고 한다. 한 탈북민의 증언이다. 한경도에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일주일 걸린다. 천역에서 잠시 내렸는데 역 전체가 누워있는 사람들로 가득해 발을 디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바닥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었다. 벌레도 보았다. 죽은 사람들 시체였죠. 이런 상황이 아마 그 다음 역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와 노인의 피해는 더 컸다. 한 탈북민은 내 아이, 인민학교 같은 반 12명 중 4명이 졸업했다고 했다. 굶어 죽은 것 같아요. 그때 북한 사람들이 먹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상한 것, 모든 풀, 모든 옥수수 껍질, 모든 뿌리를 먹었다. 잠시여기를 모면한 대가는 지도가 면했다. 제가 지금 우리 양창훈 칼럼에 우리 양창훈 주필이 쓰는 내용을 읽어보면서도 과연 이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비참한 상황이죠. 94년, 95년 때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아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전 지역 전 계층에서 각자 도생이 만연했다. 군인들은 총등 강도로 바뀌었다. 보위원과 경찰은 칼등 강도가 됐다. 주민들은 장사에 나섰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했다.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들은 중국에 도착하면 나이 용모에 따라 값이 매겨져 중국 농촌 산골로 팔려갔다. 이들이 당한 폭행과 비참한 삶은 듣기도 힘들다. 어쩌면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호화로울지 모를 김일성의 묘는 이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300만 가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호화로울지 모를 김일성의 묘는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아마도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은 충분히 살렸을 돈으로 평양에 1인용 최고급 대리석 거대 무유지를 만든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자서전 때문이다. 그는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연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 부분을 자신이 직접 넣었다고 자랑했다. 그가 북한이란 감옥의 주민들이 갇혀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서 죄악이다.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사과한 것이다. 최근 탈북민 한모 씨 사연을 들었다. 어린 아들과 둘이 두만강을 넘었는데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북송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았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갖고 있던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잘랐다. 피가 솟구쳤다. 아들이 이를 보고서 나도 아빠 놔둬요라고 손목을 내밀었다. 아들 손목을 자른 한 씨의 심정은 지구상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놀란 공안이 놓아줘 두 사람이 결국 탈북에 성공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부자 앞에서 북한 발전, 뜨거운 가슴, 민족 자존심, 불굴의 용기 등 개변을 다시 해보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몰랐을 수는 없고 차라리 그냥 그 퇴임하면서 잊혀지길 바란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의했던 김정수 씨의 뭐 특검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내용 얘기 뭐 국회의원들의 그 파행적인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되냐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 큰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국정 수행 중 정말로 뭐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은 수사를 해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고 아니면은 조용하게 그냥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이런 일들을 발생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